이 종이를 잘라가지고 잘 붙이면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? 내가 봤을 땐 할 수 있을 것 같아. Two hours later. 아, 왜 안 되지?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? 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? 하기 싫어. 안 해. 아! 진정해, 친구. 미안하지만 방법은 존재해. 정말? 그게 사실이야?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. 우선 너희가 방금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종류의 활동인지 설명해 줄게. 칠교놀이 알지? 칠교놀이도 비슷한 활동이야. 칠교 역시 조각들을 재조합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 등 여러 다각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. 이 그림처럼 정삼각형을 네 조각으로 자르고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.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정다각형들을 자르고 붙여서 넓이가 같은 다른 정다각형들을 만들 수도 있어. 신기하지? 사실 꼭 정다각형이 아니어도 돼.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자르고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거든.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. 그럼 과연 아무 도형이나 잘 자르고 붙이면 넓이가 같은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을까? 놀랍게도 넓이가 같은 두 다각형은 항상 한 다각형을 자르고 재조합해서 다른 다각형을 얻을 수 있어. 이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잘라야 원하는 다각형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. 갑자기 넓이가 같은 다각형으로의 재조합을 만들어라. 이런 말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더 간단한 상황들로 쪼갠다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. 예를 들어 어떤 블록 다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문제라면 아까보단 한층 쉽게 느껴지지. 더 나아가 삼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문제라면 더욱 해볼 만할 것 같고.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. 정사각형, 직사각형과 같은 쉬운 중간 단계를 거쳐서 도형을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?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. 삼각형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이어붙인 뒤 직사각형을 다시 잘라 정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이야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자른 뒤 직사각형을 이어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잘랐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겠지. 즉, 여러 단계를 거쳐 도형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. 또한 더 생각해보면 어떤 도형 A를 잘라 도형 B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과정을 그대로 뒤집어서 도형 B에서 A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어. 이제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. 일단 주어진 다각형을 다음과 같이 삼각형들로 잘라. 그리고 삼각형의 높이의 이등분선을 그려 자름으로써 각 삼각형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. 또 직사각형을 잘라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도 쉽게 가능함을 보일 수 있어. 결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과정을 응용하면 두 정사각형을 잘라 붙여 그 넓이에 합의되는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.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다각형을 잘 잘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지. 그리고 이 과정을 반대로 한다면 정사각형을 잘라 그 정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임의의 다각형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.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거쳐 넓이가 같은 두 다각형 사이의 재조합을 적절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. 방금까지 우리는 다각형을 적당히 자른 뒤 다시 붙이면 같은 넓이에 원하는 아무 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. 그렇다면 다각형이 아니라 다면체에서도 가능할까?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정육면체와 정사면체의 부피가 같다면 잘 자르고 붙여서 정육면체를 정사면체로 바꿀 수 있을까? 안타깝지만 평면에서와 다르게 입체 도형에서는 이게 불가능해.
이 문제는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인데 힐베르트의 제자인 막스 덴이라는 수학자가 정육면체를 어떻게 자르고 붙이든 간에 정사면체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함을 증명했어.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한 걸 보여줄게.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굴을 무한히 가늘게 자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. 그러면 놀랍게도 유 한 번만 잘라서 굴을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구로 만들 수 있어. 아니, 부피가 증가하는 게 말이 되냐고? 그건 우리가 굴을 자를 때 부피가 정의되지 않도록 잘라서 가능한 건데, 자세한 건 나중에 집합론과 측도론이라는 것을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. 더 궁금하면 유튜브에 바나흐 타르스키 역설이라고 검색해봐. 와,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이게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였네. 그래, 수학을 잘하면 이런 궁금증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.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지. 나도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.